지금 시간이 2019년 2월 12일 오늘 화요일이죠. 예,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볼게요. 뭐 월봉은 아무 일 없어요. 저항까지 안 간 상태고 그렇다고 지지까지도 가지 않은 상태라서 뭐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 예, 저렇게 움직여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월봉은 너무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큰 상관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월봉은 패스. 주봉으로 오면 주봉의 지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대충 지지에서 막혔어요. 지난주에 저가는 깼는데 지지를 누르지는 못했어요. 주봉의 모습만 보면 사실 저항에 닿고 나서 지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를 눌렀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버벅대긴 하네요. 자,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일단 저가는 깼어요. 저가는 깼으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갔고 주가가 오르더라도 전봉의 고점만 넘지 않으면 고투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넘으면 하락이에요. 예, 지난 주에 고점을 넘지 않는 한은 하락으로 간주한다요. 하락으로 간주한다. 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냐, 수급선에서 떨어질 거냐,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이라고 돼 있는 게 얼마냐면 2202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2202를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88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 2202면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위로 올라와야 상승에 가깝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의미가 없는 자리고. 그다음에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지금 40에 있고 종가는 30에 있기 때문에 종가가 오르면 40이 되겠죠? 그죠? 종가가 올라가면 40이 되는 거고 거래량은 현재가 40이잖아요. 그러니까 2202가 돼야 종가랑 거래량이랑 만나요. 종가랑 거래량이랑 만나는 시점이 2202입니다. 그때 가면 만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이 몇이 필요하냐면 70만 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70만 주. 근데 현재 53만 주예요. 현재 지금 화요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53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T차트의 거래량은 70만 9천 주 정도니까 71만 주만 되면 이 거래량이 올라가요. 이 거래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종가랑 거래량이랑 만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종가랑 거래량이랑 만날 수 없으면 고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종가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의미라서 이 수급선이 경계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2190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거래일이 5거래일이고 지난주에 거래일은 2거래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일이 5거래일일 때 거래량이 줄 거냐 늘 거냐를 분석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래량이 이틀이고 거래량이 5일인 상황에서 늘 거냐 줄 거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늘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사실 거래량이 느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로는 거래량 투자 심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190을 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까지 오른다고 해도 뭐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오른다고 해도 수요일 이후에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보셔야 될 거는 대충 한 2209, 그다음에 219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2190에서 2209 사이 그 공간을 공략하셔야 될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2190을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지지가 강한 지지가 있고 위에는 수급 매도인 상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양쪽 방향성이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라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하게 이 주봉은 해석이 상당히 난해해 보여요. 자,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어제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을 할 거면 어제 했어야 돼요. 어제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못했어요. 자, 코스피 200을 볼게요. 코스피 200으로 봐도 어제가 기회였어요. 어제가 영구간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의 영구간이 있었어요. 고가는 이틀 동안의 영구간이 있었고. 근데 이 구간을 모두 하락하는 데 다 썼어요. 신기할 정도로. 여기는 이틀 동안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락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가랑 저가를 높여야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고가랑 저가랑 반드시 높여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일봉은 하락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일봉의 모습만 보면 저거는 하락하려고 그려놓은 차트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문제는 주봉이 내려갈 공간을 안 만들어. 주봉은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락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내려가야 되는데 주봉은 내려갈 생각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죠. 공간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봉은 그냥 옆으로 기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게 올라가려면 고점 저점 다 높이면서 가야 돼요. 지금의 일봉이 상승을 하려면 그냥 고점 저점을 다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 빼고 만기일까지 이틀 동안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가야 돼요. 만약에 고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날짜 2월 11일 날 만들어 놓은 그 봉보다
낮은 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면 장대로 가야 돼요. 장대로. 지금의 봉이 상승을 하려면 장대 양봉의 형태를 그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건 상승을 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윗꼬리가 길든가 음봉으로 끝나면 그냥 주봉이 내릴 공간이 없으니까 잠시 쉬어가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고가로만 보면 지금 기준 고가가 얘잖아요. 코스피에선 기준 고가가 얘거든요. 2183.36. 얘보다 낮은 고가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나왔어요. 2182.58.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는 문제가 없어요. 고가는 문제가 없고 반대로 저가는 여기가 깨져야 되잖아요. 2162.53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는 문제가 없는데 저가는 원하는 값에 못 갔죠. 왜냐하면 주봉이 막고 있으니까. 주봉이 2163까지 가는 걸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시가 부근에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일봉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주봉 때문에. 계속 가려고 할 거예요. 일봉은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주봉은 계속 막을 거고 그러면 봉을 보고 주봉을 따라가는지 일봉을 따라가는지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예. 일봉에는 저항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일봉에는 저항이 6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막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갭상승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가를 높여주지 않으면 여전히 월요일 만들었던 저가는 붕괴될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난다. 그러면 내일도 웃기겠죠. 예. 양봉이 나면 이제 오늘의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방법으로 가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월봉은 사실 개입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의 월봉의 모습만 보면 시장이 개입 안 해요. 내려도 되고 올라도 되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봉과 일봉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제 돈 좀 볼게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형태인데 돈이 너무 작아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대에 봤을 때 보통 막 1000억씩 지르잖아요. 예? 1000억 이상대로 막 질러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돈의 흐름이 거의 삥이에요, 삥. 예? 그냥 살짝 이게 찔러보는. 그러니까 주식 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움직임에 대해 주식 쪽은 별로 배팅하고 싶어 하지 않은 눈치예요. 그러니까 만기를 두고 돈 들이밀기 싫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쪽은 크게 방향이 없어 보여요. 선물은 기관은 매도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이제 개인도 사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기관이죠, 기관. 기관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에 대한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아래로 가야 되니까. 자, 콜. 외국인 매도치죠. 기관은 사고. 기관이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풋. 개인이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도치고 있습니다. 자, 풋과 콜만 보면 개인이 하방을 잡고 있죠. 풋을 사고 있어요. 지금 뭐 24억까지 갔다가 18억까지 줄었는데 개인이 붙잡으면 내려갈 수 없잖아요. 지금 외국인은 하방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근데 기관을 보면 기관의 형태는 여전히
예. 하방에 대한 배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콜매도를 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르는 거에 배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올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올려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선물을 매수하면서 콜도 살 텐데 지금은 그냥 올리기만 하고 반대로 콜은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강한 힘을 실어서 움직이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주봉의 지지가 너무 세서 저걸 누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예, 일봉은 내려가고 싶다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는데 주봉의 지지가 저게 너무 강해서 저건 갭으로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면 갭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강한 임팩트가 주어져야지만 내려갈 수가 있어서 누르는 것도 쉽지 않겠다. 어쩌면 그냥 이번 만기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만기 손익 차트 이거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는데 또 볼게요. 보면 일단 선물은 빼고 옵션 합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을 보면 버터플라이죠. 예, 양매수 형태고 개인도 양매수인데 개인은 이제 외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가는 다 매도 쳐버렸죠. 예, 287도 매도 치고 280도 매도 치고 움직이되 큰 폭으로 움직일 생각은 없는 거고 개인은 크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증권은 상방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콜을 샀으니까 이쪽으로 보면 증권은 지금 수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더 올라야 되는 구조고 개인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계좌 눈속임이 있겠지만 개인이 수익이 나는 형태로 마감을 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건데 만기일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뭐 기관은 저 그래프만으로 본다면 어쨌든 이제 손실에서는 벗어난 상태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포기할 거냐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이게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라면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기관이 주도할 수 있다면. 네, 가능할지는 솔직히 미지수. 예. 주식 팔고 기관만 보세요. 선물 1조 3천억 팔고 콜 33억 사고 풋은 412억을 사요. 이건 누가 봐도 기관은 위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은 4조 2천억의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1% 오르면은 420억씩 벌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나 선물에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도 올리면 주식에서 돈이 벌어지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올리는 게 답이죠. 주식 수익이 모든 손실을 상회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관은 정말 답이 없어요. 저 30억 사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풋은 다 깡통인데. 상방에 배팅 하시려면 일봉은 무조건 양봉으로 지속돼야 됩니다. 만기일까지. 만기일까지 무조건 양봉으로 지속돼야 되고요. 음봉으로 돌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돈다는 거는 주봉을 따라가겠다는 얘기고 음봉으로 돈다는 얘기는 일봉의 힘에 밀렸다는 얘기예요. 주봉이. 그래서 무조건 일봉은 양봉으로 가야 돼요.
양봉으로 못 가면 일봉은 저항 내려오고 투심도 내려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것만 감안하시고 보세요. 예. 일본과 주봉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선뜻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다만 상승에 배팅하신다면 일봉은 이제 무조건 양봉으로만 가야 되고 만기일까지는 절대로 저가를 깨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